안녕하십니까. 사람인 제주의 현송입니다. 이분의 존함만 들어도 또 이분의 작품만 봐도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제주를 대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분이신데요. 오로지 황토빛과 검은 먹선만으로 제주를 표현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변시지 화백을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호랑이띠 해인데요. 네. 예, 선생님께서도 같은 띠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느 틈에 네.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졌나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죠. 예. 그래서 세월이 꿈과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예. 생각입니다. 그래도 올해 춘추가 85.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다행히도. 예. 나이에 비해서는 좀 건강한 셈이죠. 그러시군요. 예. 예. 자, 내년 2011년에 그 선생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건립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서귀포시에 이제 한 500억 원 상당의 선생님 작품 500점을 아주 흔쾌히 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미리 짐작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평소에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작가의 것이지만은 사인이 떨어지면은 네. 그건 뭐 어떤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은 나라의 기준에서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 노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품을 기증하실 때 전혀 망설임이 없으셨던 예. 거군요. 아, 네. 또 가족들도 좀 저희 뜻대로 다 따라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온통 황토빛, 검은 먹빛만으로 사물을 구분지을 뿐이다. 지극히 평범한 색깔, 단순하고 간결한 그림들. 하지만 어떤 원색보다 강렬하고 낯설지가 않다. 제주 섬에서 황토빛을 발견한 세계적인 화가 변시지 화백의 작품들이다. 이 독자적인 예술세계 작품들을 화백은 흔쾌히 내놓았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삼매봉 공원 일대. 요즘 변시지 화백은 이곳을 자주 찾는다. 바로 내년이면 이 일대에 변시지 이름 석자를 내건 미술관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멀리 한라산이 올려다 보이는 이곳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이 세워질 계획이다. 고향 서귀포에 자신의 일대기 작품 500점을 기증하기로 결정한 변시지 화백. 그 역시 기대가 남다르다. 우선 건물 형식이 이 한라산 이런 곡선에 어울려질 수 있는 우선 건물 설계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작품을 보고 싶다면은 딱 버튼 누르면은 작품이 나와서 보고 또 그 설명이 나오고 끝나면 그 제자리에 돌아가고 또 다른 거는 또 나오고 그런 미술관이 없거든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미술관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변시지 화백에게 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지역들이 꽤 많았다. 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에게 고향 서귀포는 각별하기 때문이다.
화백의 초기 작품들이다. 이때만 해도 그는 서양의 인상파적 사실주의 기법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30, 40대엔 사실적이고 치밀한 극세필의 화풍으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화폭에 황토빛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귀향 이후 서귀포에 정착한 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자신의 작품을 기증해 서귀포를 세계적인 예향으로 부각시키겠다는 화백의 뜻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제주도에 특히 서귀포에 있는 것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 그런 것이 나의 소원이고 다른 지방이라든지 작품이 헛되지면은 특히 개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부도나고 뭐 하면은 작품이 다 헛어지니까 그래서 한 군데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고 그래서 다 거절한 거죠. 변시지 화백의 예술 세계는 일찍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1997년 전 세계적인 인터넷 사이트 야후가 선정한 세계 100대 화가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올랐다. 그리고 화백의 작품들이 인터넷에 선보여지면서 그에게 또 한 번 운명 같은 만남이 나타난다. 그 인연은 바로 세계적인 명성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올해로 4년째 변시지 화백의 작품 2점이 이곳에 전시되고 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화백의 작품을 보고 매료된 박물관 관계자의 추천으로 전시하게 된 것이다. 동양인 작가의 회화 작품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작은 섬 출신의 화가와 160년 전통의 박물관의 만남. 최근엔 화백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겠다는 뜻을 밝혀올 정도로 아주 각별하다. 이제 나에 대한 책을 쓰겠다. 쓰고 있다고 그래요. 네,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한테 질문도 궁금한 점 질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4개국 나라 말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취재하고 갔어요. 선생님께서 서귀포에 이제 정착하신 지 30년 35년. 35년. 네. 네. 정말 요즘 같은 속도로는 뭐 강산이 한 5, 6번은 바뀌고도 정말 남을 시간인데 서귀포도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하는 거요. 예. 제가 75년도에 제주도에 내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9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좀 제가 그리는 그림의 네. 소재가 제주도 일주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있었어요. 제가 그림으로 소재로 그린 예. 그런 데가 있었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그만큼 그 개발이 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세요? 제주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 개발을 하더라도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그런 것을 살리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옷새 뿌리고 새로 딴 걸 가져다가 심어넣는 그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서귀포에서 생활하실 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셨잖아요. 네. 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거, 또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요즘에 80세가 넘으면서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75년에서 그 75년에서 80년도까지 아니 그 90년도까지는 그 그림에 더 빠져서 근데 작가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신이 집중이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근데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런 때는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네,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런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 떨어져 있는 것이 별로 뭐 섭섭하다 하더니 이런 걸 못 느끼는데 요즘은 80세가 넘으면서부터 약간 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림을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 생각이 나죠.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뭐 돌이킬 수가 없고 하늘의 뜻이라고 뭐 생각하고 말지요. 네. 정말 지금 같으면 그 손자들 재롱도 좀 보시면서 노년을 즐기실 때인데 정말 그 어떤 예술가의 길이라는 게 참 외롭구나라는 거를 저는 옆에서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막 가족이라고 해도 지금 뭐 아들, 딸들은 다 뭐 장가가고 시집 가고 그래서 손자, 뭐 손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딸을 낳아서 키웠지만은 그렇게 이쁘게 못 느껴봤는데 손자를 보니까 아주 이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이를 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요즘도 계속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데 혹은 이렇게 뭐 건강 때문이라든지 좀 힘들진 않으세요? 한창 때는 뭐 일주일에 한 점 나올 때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역시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80이 지나면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생겨야 작품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리다가만 그림도 오랫동안 일단 뭐 들여다보기나 하고 그러다가 뭐가 집중력이 생기고 뭐 하면은 그런 날은 붓을 듣죠. 근데 붓을 듣는데 하루 뭐 한 2시간 정도. 옛날에는 그 대학에 나가고 있을 때도 오전 중에 수업이 있으면 오후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또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때는 오전 중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하루 안 그래도 대하스 시간이고 수업이 없고 일요일 날 같은 날은 하루 종일 그렸거든요. 그래서 또 대작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의 그 광풍의 해마다 작품을 출품해 왔는데 네. 거기는 옛날에 저희들 젊었을 때는 대가들인 소품을 내고 젊은 사람은 뭐 50호가 그때 제일 큰 거니까 50호를 그려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일본에서 대가고 뭐고 다 100호 이상 130호까지라고 그래 돼 있으니까 못 그려도 100호짜리는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100호짜리를 그리려면은 좀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좀 그런 것이 조금 힘들어요. 오래 설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소품만 그리고 있죠. 연세에 비해서 많이 건강하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뭐 건강 유지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고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30분 뭐 안 그래도 20분 그 걷는 것이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는 건 아파트지만은 작업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 작업실까지 보통 사람은 걸어서 다니는 거리지만은 나는 힘드니까 중간 지점까지는 택시를 타고 거기서부터는 일부러 걸어서 네. 보통 사람이면 한 10분으로 거리지만은 한 20분 정도 천천히 빨리 못 걸으니까 네. 그래서 그 20분 하루 20분 정도 걷는 것이 나에서는 하나의 그 운동이죠. 예. 약주도 조금 하시는 걸로 예, 들었거든요. 약주는 뭐 매일같이 네. 매일같이 하는데 젊었을 때처럼 많이는 뭐 못 마시고 네.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죠. 네, 네. 많이는 그러다가 이제 좀 넘어지거나 몸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는 안 마실 때 매일 마시는 거 있죠. 예.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약주를 조금씩 하는 데서 온 어떤 즐거움인가요? 조금씩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즐거움, 예. 또 그걸 매일 하거든요. 네. 매일 하니까 우리 집에 사람은 당신이 그 건강한 거는 매일 술 좀 마시니까 건강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건 술 마시는 건 하여튼 즐거움이고 그것 때문에 건강한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예. 그 후학들에게 자신의 그림 세계를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네. 그 제자가 사사 받으려고 하면은 그 도양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쳐줘요. 그래지고 예. 그걸 따라서 그리라. 그래서 그거를 모방하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리게 됐는데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는 지도법이다. 그 대학에서도 그래요. 교수가 자기 그림 닮으면은 좋은 학점을 주고 자기 그림은 안 닮으면은 외도했다 해서 전 학점을 안 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이든지 뭐 지방대학이든지 전부 그런 식이에요. 예. 근데 나는 그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제주도에 와서 제주대학에 15년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했지만은 내뿐 아니라 누구를 닮은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 네. 그러면은 자기 세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일본화라고 하는 건 있는데 한국에는 한국화라는 것이 없거든. 네. 도양화 같으면은 중국 그림을 모방해 왔고 쭉 서양화는 또 유럽의 작가 그림을 모방해 왔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전에서도 한국화라고 못하고 도양화라고 했어요. 중국 거에 모방한 거니까. 또 뭐 서양화는 양화라고 했고 한국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화라든지 도양화라든지 한국화라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대학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 사사받는 것도 스승 그림 담게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화라고는 거 안 나왔죠. 네. 오늘날까지. 그래서 일본 이름만 미술 대전에 그 한국화라고 이름만 붙여. 뭐 남의 나라 걸 모방한다든지 남의 작가 걸 모방한다면은 자기 개성적인 독자적인 그림이 안 되는 것뿐 아니라 한국화도 안 나온다. 그래서 우선 나부터가 나 닮지 말아라 한 거예요.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그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싶었던 거예요. 네. 그 선생님의 그 지난 시간들을 쭉 이제 한 번쯤 돌이켜 보신다면 어떤 생각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쉬움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뿌듯함이 더 크신가요? 그 돌이켜 보면은 네. 제가 그 제주도에 와서 그린 것만 해도 35년인데 네. 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엊그제 같고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쉬움이 더 크신가 봐요. 그럼요.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계획들 어떤 거 갖고 계신가요? 그 금년에는 네. 4월 달에 그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개인 초대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좀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예. 또 미술관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옛날 그림 같은 거 다 꺼내서 한번 봐야 되고 네. 먼지 같은 거 묻었으면 좀 닦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무리 그런 준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선생님의 작품 또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주는 물론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변시지 화백. 이 화백의 그 일대기 작품들을 머지않아 서귀포에서 또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귀포를 예향으로 부각시키고 싶다는 이 변시지 화백의 뜻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사람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